황영웅, 다시 비상하다. 한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빛나던 조명이 꺼지고 황영웅이란 이름 뒤엔 오해와 논란과 의혹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 프로그램의 우승 후보였던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검증 아닌 마녀 사냥에 휘말렸다. 인터넷엔 쉴 새 없이 의혹이 올라왔고 단어 하나가 문장으로, 문장이 기사로 바뀌며 사실보다 감정이 먼저 달렸다. 그는 말했다. 제가 잘못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죄까지 뒤집어 쓰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빨랐다. 사과문보다 비난이 더 빨랐고 정확한 사실보다 분노가 먼저 퍼졌다. 그렇게 그는 음악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하루들이 시작되었다. 황영웅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듯 사라졌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을 끄는 것이었다. 불빛 하나 없는 화면은 마치 그가 세상과 연결되는 마지막 끈을 스스로 잘라낸 듯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는 오히려 마음이 더 요동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SNS 계정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새로운 글 하나 없고 팬들에게 건네던 짧은 인사도 없고 그가 좋아하던 음악 추천도 더는 올라가지 않았다. 빠르게 굴러가던 세상 속에서 그의 페이지만 유독 멈춰있는 듯 고요했다. 악플은 차단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보다 더 깊이 찌르는 상처의 메아리가 계속 울렸다. 아무리 손가락으로 삭제 버튼을 눌러도 아무리 신고하고 차단해도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그의 이름을 속삭이며 비난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소리를 지우기 위해 라디오를 켜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어도 결국 다시 귀 속으로 파고드는 건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밤이면 그는 습관처럼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작은 액자 하나뿐인 책상 앞에서 그는 예전처럼 밝고 힘있게 말할 수 없었다. 조용히 거의 기도하듯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그냥 노래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마치 한 번쯤은 어머니가 답해줄 것만 같은 마음으로 사진을 바라보곤 했다. 그 시절 그가 견뎌야 했던 건 밖에서 들려오는 비판이나 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가 숨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가 마주한 가장 큰 적은 세상의 소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자신의 마음속 전쟁이었다.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 전쟁은 밤과 낮의 경계가 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숨어있는 동안 전혀 다른 흐름이 그의 밖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의 오래된 영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팬카페에 조용히 글을 남겼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다시 보고 싶다. 는 마음을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어둠 속에서 자신이 버티고 있는 동안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를 다시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낸 지 몇 달. 황영웅은 마치 시간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다. 해가 떠도 비가 와도 계절이 바뀌어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아침이 와도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잠겨있던 세상에서 바람이 아주 느리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조용히 스며든 변화. 그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 먼저 팬카페에 조용히 올라온 한 줄의 글이었다. 요즘도 그의 노래 듣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글에 댓글을 달았다. 저도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시간이 지나도 그 목소리가 그립네요. 누적된 조회수는 많지 않았다. 큰 기사도 아니었고 이슈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팬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공감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래도 다시 보고 싶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 그 흐름을 처음 본 것은 그의 오랜 매니저였다. 그는 우연히 커뮤니티에서 황영웅의 이름을 발견했다. 처음엔 또 다른 비난이 아닐까봐 마음을 졸이며 글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화면 속 글은 예상과 달랐다. 시간이 지나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노래로 행복을 준 사람인데 언젠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진짜였죠. 매니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몇 달 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갑자기 터지듯 밀려왔다. 그는 바로 황영웅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꺼진 핸드폰 번호는 여전히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작은 불씨가 퍼지기 시작하다. 며칠 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상하게 움직였다. 황영웅의 무대 영상들이 다시 추천 목록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조회수가 서서히 오르고 댓글도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 무대는 진짜 명무대다. 노래가 필요한 밤입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다. 물론 모든 댓글이 온화한 건 아니었다. 비판의 글도 공격적인 말도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이제는 그 비판 속에서도 그를 이해하고 기다려보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바람을 만나 조금씩 커지는 순간이었다. 이 분위기는 결국 황영웅에게도 전해졌다. 아버지 대신 그를 살피던 친척 한 분이 우연히 본 커뮤니티 글을 출력해서 조용히 그에게 건넸다. 영웅아, 가끔은 세상이 생각보다 덜 차갑기도 하더라. 그는 읽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팬들의 조심스러운 응원, 이해하려는 마음, 그의 노래를 다시 듣고 있다는 이야기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한 문장씩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천천히 마음에 새겼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녹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약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나 다시 노래하고 싶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말이 공기 중에 머물렀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는 오랜만에 희미한 빛을 품기 시작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바람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그 바람은 이제 조용히 그를 향해 불고 있었다. 바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황영웅이 곧바로 세상 앞에 다시 설 용기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 변화는 아주 느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커튼을 열었다. 방 안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자신의 인생을 아주 차분하고 깊이 있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왜 무너졌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되찾고 싶은지, 그리고 다시 노래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노트는 금방 빼곡해졌다. 적어 내려가는 글들이 마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비워내는 것 같았다. 옛 영광을 지우고 새로운 나를 만나다. 노트를 정리하며 그는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은 가수 황영웅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말했다. 나는 노래로 인정받았던 게 아니라 노래 외적인 것들로 평가받았던 건 아닐까? 그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가 자신에게 던진 가장 냉정한 질문이었다. 일부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일부는 과거로 보내야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냉정했고 그러면서도 단단해지고 있었다. 마음속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 그는 조심스럽게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먼지가 내려앉은 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는 기타를 무릎에 올린 채 한음 한음 조심스럽게 튕겼다. 띵! 그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서 그는 아주 조용히 노래했다.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다 점점 진심을 담아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노래는 그의 심장처럼 고요하게 뛰기 시작했다. 또 다른 시련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탄한 건 아니었다. 유튜브 댓글이나 팬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동안에도 그를 향한 비난은 여전히 존재했다. 복귀는 절대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받는 줄 아나. 그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비판도 함께 들어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과거의 평가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온 날이 있었다. 팬 몇 명이 손수 만든 작은 영상이었다. 그의 무대들을 하나로 엮고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의 노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했으니까요. 그 영상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대단한 기술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영상은 황영웅이 무너졌던 지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이유가 되어 주었다. 그는 영상 끝에 흐른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는 손끝으로 떨리는 숨을 잡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다시 일어서면 되지 않겠나?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학교도 회사도 사회도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황영웅은 그날 조용히 자신에게 결심을 남겼다. 언젠가 노래로 다시 서겠다. 하지만 그때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과거를 넘어설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황영웅을 둘러싸고 움직이던 흐름들은 마치 거대한 강물이 합류하듯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세상은 아직 조심스러웠고 그도 여전히 두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었다. 그는 드디어 세상 앞에 다시 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조용한 새벽, 다시 시작되는 리듬. 어느 새벽이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세상은 고요했고 그의 방에도 숨소리만 가득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오늘 시작해볼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울림을 가진 한마디였다. 그는 운동화를 신고 문을 나섰다. 오랜만에 뛰기 시작한 그는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다. 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제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니라 다시 향해 가는 발걸음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는 대형 무대가 아닌 작은 연습실을 찾았다. 그곳에는 오래 알고 지낸 작곡가와 3명의 세션 연주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기타가 조율되고 피아노가 가볍게 울렸다. 그리고 시선이 모두 그에게 모였다. 황영웅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 몇 초 동안 그의 목소리는 플라스틱처럼 굳어 있었다. 숨도 소리도 흔들렸다. 그러나 곧 그 흔들림이 그의 진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낮은 톤으로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 깊은 소리로 노래했다. 연주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그들은 확실히 느꼈다. 영웅이는 더 좋아졌네. 무대에서 잠시 사라졌던 시간이 그를 약하게 만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은 그의 감정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목소리의 결을 더 촘촘하게 다듬어 놓았다. 첫 제기 신호, 작은 초대, 큰 발걸음. 어느 날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하던 그는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을 발견했다. 한 지역 행사 기획자였다. 메시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영웅 씨, 혹시 작은 무대라도 괜찮으시다면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만 보았다. 이것이 누구에게는 작은 공연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너무나 큰 첫걸음이었다. 그는 손가락을 떨며 답장을 썼다. 감사합니다.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행사 당일. 무대는 크지 않았다. 조명도 밝지 않았다. 관객도 300명 남짓.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뒤에 섰다. 진행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목소리. 황영웅 씨입니다. 무대로 걸어나가는 그 몇 초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관객들 사이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손을 가슴에 얹었다. 몇몇은 울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었다. 첫 음이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공기 위에 흘러가자 관객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손을 꽉 쥐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노래했다.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마치 온 삶을 걸고 있는 사람처럼. 노래가 끝났을 때 홀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흔들렸다. 그 박수는 멀리서 오는 함성도 익명으로 보내는 온라인의 소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보내는 살아있는 박수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첫 무대가 불러온 변화. 그 작은 공연은 그의 재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마치 신호탄처럼 퍼져나갔다. 공연이 끝난 바로 다음 날 SNS에는 제각기 다른 사람들의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영웅이 돌아왔다. 노래가 더 깊어졌다. 인간적인 눈물에 나도 울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물결이었다. 비난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이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상을 덮어가기 시작했다. 황영웅은 화면을 보며 두 손을 가볍게 모았다.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드디어 공중파 복귀 제안. 작은 무대의 영상은 하루 만에 빠른 속도로 퍼졌다. 그리고 며칠 뒤 그에게 한 전화가 걸려왔다. 황영웅 씨, 저희 프로그램에서 뵙고 싶습니다. 공중파 방송국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작은 무대가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곧 큰 흐름이 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그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오랫동안 조용히 울었다. 이 눈물은 포기하려던 마음이 돌아온 순간의 눈물이었고 잃어버린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공중파 복귀, 그날의 공기. 촬영장은 유난히 고요했다. 스태프들의 숨소리조차 더 조심스러웠다. 그만큼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스튜디오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되살아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황영웅은 대기실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자기 심장을 달래는 중이었다. 여기까지 왔네. 정말 여기까지.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과거보다 한층 날렵해진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지금은 단단했다. 넘쳐 흐르는 자신감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 결의. 문이 열리고 한 스태프가 얼굴을 내밀었다. 황영웅 씨, 준비되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첫 공중파 복귀 무대로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울려 퍼진 첫 음. 무대 조명이 켜졌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잡았다. 스튜디오 곳곳의 조명이 그의 어깨와 머리 위로 부드럽게 흘렀다. MC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린 그 목소리. 그가 돌아왔습니다. 곡이 시작되었다. 전주가 흐르고 첫 비트가 가슴을 흔들었다. 그리고 황영웅의 첫 음이 그 조용한 공간 전체를 강하게 아름답게 흔들었다. 그 목소리는 과거에 그가 갖고 있던 힘찬 울림과 지난 시간 동안 생긴 깊은 상처의 결을 모두 품고 있었다. 노래가 중반에 이르자 스튜디오의 몇몇 스태프들이 눈물을 훔쳤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한 인간의 기록이었고 참아온 시간의 무게였고 다시 일어나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조용한 위로였다. 마지막 고음이 폭발하고 곡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거대한 파도처럼 박수가 터져나왔다. 방송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다. 유튜브 클립은 그날 저녁 바로 200만 조회수를 넘겼다. 댓글에는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그의 이름이 다시 올라왔고 심야 뉴스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재기 성공의 상징으로서. 방송 이후 전국 투어 요청이 폭증했다. 기획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팬들은 확실했다. 우리의 목소리로 그를 무대 위에 올리겠다. 첫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 3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콘서트 당일 무대 뒤에서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모았다. 이 함성, 이 박수, 다시 듣게 될 줄이야. 무대 위로 올라서자 수천 명의 팬들이 핸드폰 플래시를 들고 흰 물결을 만들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콘서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인간적인 무대였다. 팬들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준 그의 목소리에 온 힘을 다해 화답했다. 그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기립했다. 그리고 외쳤다. 영웅아, 우리는 내 편이야. 그는 그 말 한마디에 몇 년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재기 이후 그가 준비한 첫 정규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차트를 뒤흔들었다. 1위, 전곡 차트인 실물 앨범 판매량도 폭발했다. 그리고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진행자가 말했다. 오랜 시간 조용히 준비하며 자신을 돌아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상은 그 노력에 대한 국민의 답입니다. 그는 상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를 다시 부르신 건 여러분입니다. 연말 시상식 대상 후보에 그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이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 목소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지. 시상식 무대 뒤에서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작게 속삭였다. 엄마,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호명됐다. 올해의 대상, 황영웅.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끝내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심으로 노래하겠습니다. 그는 울었고 관객들도 울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가수의 재기 이야기를 넘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 사람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희망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재기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목소리, 국민 가수, 그리고 극복의 아이콘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받은 사랑만큼 세상에 돌려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는 무료 공연을 열었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를 시작했고 후배 가수들의 멘토가 되었다. 그의 인생 이막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때 그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진짜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그는 다시 일어섰고 다시 노래했고 마침내 빛의 중심에 섰다. 황영웅. 이제 그의 이름은 재기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불린다.